네, 요즘은 프리허그라고 해서요. 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외에도 주위를 따스하게 보듬어 주자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주 종종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 포옹이 실제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다른 사람을 많이 안아주는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통증에 노출되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행복한 감정을 넘어서 건강까지 안겨주는 포옹. 근데요, 이 포옹도 잘 하려면요. 튼튼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상대방을 향해서 팔을 힘껏 펼칠 때 도움을 주는 바로 어깨입니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이 통증 없이 당당히 어깨 펼 수 있는 법 알려드립니다. 타인과의 공감, 운동,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이곳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손과 팔에 영향을 주면서 가장 많이 움직이게 되는 곳, 어깨. 어깨 건강의 이상 신호는 결국 평범한 생활의 중단을 의미한다. 힘줄과 근육 상태, 동반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MRI 진단, 초음파 진단도 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좋은 추적자가 된다. 검진 기기를 통해 영상화된 환자의 병변이 정형외과 전문의의 경험적 판단 앞에 놓였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 이후 환자의 삶을 결정하기에 지금은 환자나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진단을 마치면 움직임을 멈춘 어깨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 둘, 30년간 셋, 환자의 곁에서 넷, 어깨 다섯. 건강을 지켜온 자, 정형외과 요거 보시고. 전문의 예, 자, 서재성 원장의 그래서 치밀한 치료 전략이 지금 시작된다. 예, 들 때 힘이 없이 완전 힘을 빼시고 힘 없이 그냥 설렁 들어 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정형외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수많은 관절은 세월과 평소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쌓이는 기관이다. 닳고 망가지고 결국 움직임을 제한한다. 63세의 박시경 씨는 어깨에 탈이 났다. 너무 아파 통증 주사까지 맞아봤지만 일그러진 표정은 펴지질 않았다. 항상 힘을 빼셔서 팔이 밑에 약간 떨어져 있어야지 잘 돌아갑니다. 다른 병원에서 어깨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사를 10번 이상 맞았습니다만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증 주사나 이런 것들이 하는 작용은 일시적인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염증을 약간 깔아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제 궁극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많은 경우에 관절의 염증이 같이 동반하게 되고 또 피막염 이런 것들이 같이 생깁니다. 생기고 또 이제 조금 어떤 경우에는 오십견 같은 것이 같이 동반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모든 경우를 다 치료를 해야지만 결국 환자의 정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깍지를 끼고 한숨을 후 쉬면서 양쪽 어깨에 힘을 슬슬 빼고 있어. 그래 또 아프면 또 잡으시고, 예, 그래 하십니다. 자, 그래가 이제 또 통증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 누워 잘 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뭘 받쳐갖고 이렇게 자야 되고 뭐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면 되게 통증이 오고 아프고 이래. 수술을 하고 나니까 통증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뭐 크게 뭐 사용은 이렇게 큰 사용은 안 해도 지금 이렇게 뭐 밥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극심한 통증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관절경을 이용해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했다. 수술 이후 현재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도수치료로 회복을 돕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시경 씨처럼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깨 통증 환자 중에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흔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정상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힘줄이 파열되고 증상이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어 계속 통증이 있다면 그때는 아마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의 수술실에 문이 열렸다.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최적의 마취 환경을 마련한다. 오늘 마주해야 할 질환은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팔을 들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움직일 때 뼈가 부딪히는 느낌도 든다. 서재성 원장은 수술 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의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환자의 병변을 꿰뚫는다. 이 부분이 터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뼈가 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뼈를 조금 깎아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터진 부위는 다시 봉합을 해야 될 틀을. 수술 전 마지막 점검이 끝났다. 약 2, 3개월간 어깨 동통으로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물리 치료를 이렇게 받았지만 그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MRI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뼈가 자란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좀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통증은 이제 환자마다 다양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아프고 또 밤에 잘 때 또 동통을 또 호소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집도의로서의 판단이 섰으니 이제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는 집중과 진병으로 질환과 싸워낼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손을 씻는 이 순간 환자의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수술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한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안전하다고는 하나 수술 후 재파열될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수술의 질을 좌우한다. 특수 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을 환부에 삽입하는 어깨 관절경 수술. 통증의 원인을 확대된 화면을 통해 보면서 치료할 수 있다. 최소 절개로 흉터가 거의 없으며 수술 중 근육 손상도가 적어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른 편이다. 관절경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드디어 문제의 어깨 내부로 들어간다. 환자의 어깨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은 골극이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뼈의 아래쪽으로 골극이라는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가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 통증이 동반된다. 날카롭게 충돌되는 증상이 이어지면 회전근개 파열로도 진행될 수 있다. 어깨 힘줄과 충돌을 일으키는 견봉 부위의 골극을 다듬어준다. 견봉 성형술은 10분 이내로 수술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도 높다. 50견 환자가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수술법이기도 하다. 이제 파열된 회전근개로 접근한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 봉합하는 형식이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시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봉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때문 이때는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다. 회전근개는 움직임이 크고 잦은 기관이기에 봉합 시일을 고려해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해 주어야 한다. 파열된 힘줄 내측에서 1차 봉합을 하고 외측에서 다시 한 번 더 봉합해 준다. 예, 우선은 이제 꾸며난 부위가 충분히 잘 아물 수 있도록 약 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고 아마 팔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 이후부터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여 약 3개월에 걸쳐서 운동이 서서히 진행되고 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팔을 쓸 수 있는 것은 수술 후 약 6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술 후 환자를 만나러 가는 시간. 어깨 수술 환자들은 회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수술 후 입원 치료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7일 정도. 입원 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간 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몸에 익혀야 한다. 안녕하세요. 예. 예,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까요? 예, 예.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예. 좀 움직이는 게 요거는 좀 낫습니까? 예. 예, 요거는 좀 낫고. 그 여기 부었는 거는 좀 한참 걸릴 것 같아, 그지? 예, 금방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예. 큰 문제는 없으시죠? 통증과 예. 상처 부위, 손의 악력을 수시로 확인한다. 어깨가 손의 근력, 악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꾹 쥐고 한 5초 정도 이렇게 버티세요. 예, 버티시고 셋, 넷, 다섯. 요건 이제 빼내시고 예, 이렇게 끝까지 펴서 예, 요래 하시면 이제 이게 손이 이제 안 붓고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럼 항상 어깨는 힘을 빼시고 이 보조개에다가 턱 어깨를 맡기고 턱 힘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환자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는 줄일 수 서재성 있습니다. 원장. 예, 예, 그렇게 치료 후 점차 통증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는 환자를 바라볼 때 예, 의사로서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뒤늦게 머금는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하버드대학병원 등 수부외과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공부하고 돌아온 서재성 원장. 어깨와 손, 발로 이어지는 모든 분야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제 제가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경관절 수술 중에 회전근개 수술 그걸 하고 나면 환자가 일시적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수술 받기가 겁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통증을 줄여서 환자가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 한 명이요 하루에 어깨를 움직이는 횟수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게요 무려 3,000번 정도 된다고 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어깨를 활기찬 인생을 이어주는 그 인생의 날개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네. 이 건강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실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재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깨 통증 이거 성인이면 한 60% 정도는 다 경험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많다고 합니다. 교수님, 예. 그 스마트폰도 이거 요즘 영향 많이 미친다고 얘기하는데 맞겠죠? 예, 그게 스마트폰을 계속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 그리고 성인 뭐 연세 있으신 분 할 것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렇게들 계시니까 네. 어깨가 좀 좋으면 오히려 비정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자기 직전에 꼭 이렇게 엎드려서 좀 보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면 다음 그러게 날까지 말입니다. 좀 통증이 있거든요. 좀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막 어깨가 절로 좀 들썩들썩하고 네. 좀 이렇게 긴장이 되거나 할 때는 어깨의 힘만 조금만 풀어줘도 전체적으로 좀 이완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어깨가요 이토록 우리 감정하고도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깨 좀 이렇게 펴고 지내고 계십니까? 전문가의 선택, 어깨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장년의 어깨 통증은 대부분 50견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예,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하는 기구들이 조금 부실했을 시기에는 대부분은 이제 50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이제 좀 더 진단 기구가 발전돼서 예를 들면 초음파라든지 네. MRI를 이용해서 근육을 더욱더 잘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50견보다는 오히려 회전근개 질환들이 더 많은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회전근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깨 힘줄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파열이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답은 네, O입니다. 네. 우리가 어깨 힘줄이 정확하게 왜 파열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은 나이가 50대 정도 들어서게 되면 어깨 힘줄이 뼈에 와서 부착하는 그 부위에서
아마 이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약해져서 지절로 터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또 낱낱이 한번 짚어보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나 팔의 위치에 따라서 어깨 질환 자가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가 진단은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좀 위험하니까 전문가한테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고요. 네. 자가 진단은 우선은 이제 오십견일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들라고 해도 어느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 오십견에 속하겠고요. 회전근개 질환은 아파서 못 드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면 아프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들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려올 때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서 팔이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물론 어깨와 관련한 다양한 질환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건 역시나 또 전문의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왜 어깨 통증이 자주 오는 직업군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바이올리니스트도 야구 있고 선수. 야구 선수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어깨를 직업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머님들 뭐 찬장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옷 같은 거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왜 이렇게 우리 어깨는 좀 취약하고 이렇게 자주 심하게 아픈 걸까요? 예, 어깨는 이제 그 운동성이 굉장히 많고 또 그다음에 어깨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픈 여러 가지 요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잘 쓰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로 밑에서 사용하다가 위를 보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게 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깨 통증이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원인이 되는 질환은 또 다양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예. 그 어깨 통증이 많은 이유는 우선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성이 많습니다. 운동성이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180도로 다 들어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프 관절은 예를 들면 체조 선수가 아니면 이게 180도 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깨는 누구든지 180도를 다 들 수 있어서 운동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어깨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뭐 뼈, 근육, 힘줄을 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대, 관절막, 윤활 주머니, 관절 연골, 막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면 뼈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팔뼈와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 어깨죽지뼈와 앞에 쇄골 이 큰 세 개의 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육들이 이 뒤에 근육들은 보면 목이나 척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근육들이 모여서 어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위에가 아프다는 것이 당연히 아프게 되고 목도 같이 당기면서 아픈 이유가 이렇게 서로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어깨 자체의 통증도 있지만 나중에 팔이 밑에까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근육이 밑에서부터 어깨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그 힘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뒤쪽에서 보이고 앞쪽에서 보이는 것인데 요게 앞에 이제 요 네 개의 힘줄들이 모여서 어떤 게 네 개의 힘줄인가요? 요 아하. 힘줄하고 요하고 좀 뒤쪽 편에 또 두 예. 개의 힘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고 인대라는 것은 이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 교통사고나 추락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여기가 끊어지면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막 힘줄이나 인대를 같이 사용하는데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저희 의사들은 힘줄을 근이라 해서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고 사용하고 인대는 관절을 유지해주는 그런 구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관절막과 윤활 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깨가 뼈 사이에 이렇게 힘줄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힘줄이 뼈 사이에 끼니까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 주머니가 보면 어깨 주머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윤활 주머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깨 운동성을 보면 예, 그 운동성이 많은 이유가 뼈와 뼈가 물고 있는 그 접촉하는 면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많은 운동성을 가지고 반대로 히프는 보면 뼈와 뼈가 물고 있는 면적이 넓게 됩니다. 그래서 뼈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예, 어깨보다는 덜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어깨의 운동성을 과도하게 하면 불안정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보면 어깨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리게 네.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좀더 말씀드린 대로 어깨 힘줄이 뼈와 뼈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항상 이제 마찰을 일으키거나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원장님께서 앞서 그 50kg 설명하시면서 회전근개 손상하고는 다르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회전근개 손상과 더불어서 좀 어깨에 찾아올 수 있는 질환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회전근개가 이렇게 나이에 따른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쉽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25세 이하에서는 부종과 출혈이 나고 이때는 절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5세에서 40세 사이에서는 섬유화와 근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재발을 잘하고 이렇게 자꾸 재발할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40세 이상에서는 이게 이제 골극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뼈가 자라나서 뾰족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이 정말 이렇게 파열돼서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인가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플 뿐만 아니라 팔을 옆으로 들 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서 조금 무거운 물건이라도 옆으로는 잘 못 드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 질환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회전근개 질환이다 이렇게 해서 파열까지 다 설명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스키슨 근염이나 동결견, 이제 50견입니다만 네. 그다음에 관절염 이렇게 크게 한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상완 이두근 파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불안정성으로 재발성 탈구, 또 종양, 감염, 그다음에 목에 디스크가 있을 때도 또 이렇게 생기고 그 외에 또 어깨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질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그 재발성 탈구, 소위 어깨 빠졌다고 하죠. 이거는 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주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어깨 빠졌을 때 그냥 잘 만지는 사람이 이렇게 잘 끼워져요. 이렇게 하면은 끼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예, 끼우는 그 자체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재발성 탈구는 처음 다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살 때 내가 처음 탈구가 됐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10대나 20대 되면 재발성 탈구가 될 확률이 80 내지 90%고요. 네. 그럼 40대 내가 처음으로 어깨가 빠졌을 때는 탈구될 확률이 10 내지 20%.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재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좀 조치를 잘 해주면은 좀 탈구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아직은 그거 탈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잘 없고요. 없고 결국은 이제 재발성 탈구는 수술로서 다시 이제 그 떨어졌는 그 구조물을 다시 수술로서 복원시켜야 이렇게 탈구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30대 이하에서는요. 좀 어깨 넓히고자 하는 그런 젊은 남성들한테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중년 여성들에게 1.4배 더 많이 오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가장 좀 흔한 질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찢어지는 것보다는 근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이 어디에서 붓는 것이고요. 염증이 있는 부위는 다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근 파열되는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단순히 염증이고 무리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회전근개 이제 이 질환의 이제 증상을 보면 동통이 이제 제일 먼저 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깨의 특징은 물론 다른 부위도 많이 아픕니다만 어깨가 동통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와, 어깨 안에 뭔가 분명히 많이 찢어졌거나 심한 손상이 왔겠구나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팔을 뒤로 하기나 여성분들 뒤에 이렇게 보라를 이렇게 채우는 거나 머리 손질하는 게 이런 게 다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질환의 그 회전근개를 아까 좀 물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 요 앞쪽에서는 요 한 개의 근육이 이렇게 나와서 붙게 되고요. 위에서 이렇게 한 개의 근육이 또 붙게 되고 뒤쪽입니다. 뒤쪽에서는 두 개의 근육이 와서 하나로 합쳐져서 붙게 되는데 그것을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회전근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작용은 뭐냐 하면 회전근개가 팔을 안정적으로 딱 위치를 하게 요게 회전근개입니다. 해줘야지만 우리가 팔을 들 때 바깥에 있는 삼각근이 팔을 들어 올릴 때 그냥 회전근개가 없이 삼각근만 있으면 팔이 위로 이렇게 뼈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부딪혀서 절대 팔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파열돼서 그림과 같은 이런 이제 파열 부위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골격도 다시 또 생겨서 골격이 여기를 더욱더 자극해서 더 파열이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원인으로는 노화에 의한 혈액순환 감소와 또 반복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사용할 때 이런 야구 선수나 테니스 그 외에도 목수를 하시거나 페인트를 하시거나 네. 과수 농사를 하시거나 유리창을 닦거나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외상으로 갑자기 넘어지거나 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옮길 때 이럴 때 이제 무리가 많이 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이 왔을 때 근데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파스한장으로 좀 버티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회전근개 질환을 그렇게 파스한장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질환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가 이제 아까 좀에도 말씀드린 대로 뼈와 뼈 사이에 끼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뼈를 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회전근개를 보게 되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이게 회전근개가 가서 이렇게 딱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지게 되면 조그만한 이렇게 흠집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전근개가 이 근육의 땡김으로 인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붙었던 회전근개가 이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회전근개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 뼈가 위에 뼈에 가서 대게 돼서 결국은 시작은 회전근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관절염으로까지 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회전근개 이제 우리가 치료는 주로 이제 비수술적으로 이제 치료합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되고 활동 전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약 소염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물리치료로 팩 같은 걸 좀 대고 운동도 하며 그다음에 이제 주사를 이제 그 부위에 놓기도 하죠. 그 네. 주사를 놓게 되면 주사약 안에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을 줄여서 일시적으로 좀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을 할 때는 하나의 이제 팁은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회전근개 근육이 약간 밑을 향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옆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밑을 향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어깨뼈 위에 뼈와 요 팔뼈 사이의 공간을 밑으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약간 넓혀주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팔꿈치를 딱 붙이시고 좌우로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것을 하면 일시적으로 또
좀 어깨 통증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넣고요. 이걸 모니터 연결하면 모니터에 안이 관절 안이 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터져 있는 것을 이걸 뼈에다가 다시 꾸며야 되는데 네. 뼈에 꾸미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한 나사못 같은 것이 뼈에다 받고 거기에 실이 끼어져 있는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잔잔한 바늘로 속으로 이렇게 다 뜬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딱 묶으면 이게 다시 뼈에 붙습니다. 아, 근데 이제 회전근개가 이게 터지면 절대 안 아물거든요. 아물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관절 내에 관절액이기 때문에 관절액이 아무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안 아무는데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수술할 때는 물을 가득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맑게 보입니다만 물을 다 뿌리면 여기서 피가 확 납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꾸몄기 때문에 아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회전근개가 한번 터진 회전근개는 아물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는 약 6주 정도 그 우리가 수술한 부위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차셔야 되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 후에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래 농사하시는 분은 원래 농사를 누구 다른 분한테 맡긴다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전근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료 시기를 놓쳐 말기가 되면 뼈와 뼈가 이렇게 요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만 그게 없어지면 뼈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관절염이 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뭐 60세 이렇게 돼서 그럴 때까지는 이런 환자가 잘 없었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서 네. 80, 90에 사시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재파열률, 예. 재파열률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라든지 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재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50대 수술하신 분은 재파열률이 한 20% 이렇게 잡고요. 나이가 이제 많을수록 80 정도 되면 재파열률이 거의 40 내지 50%. 그래서 이제 수술도 좀 젊은 나이에 하시는 것이 아무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병, 생산 현장이나 사무직, 환경은 다르지만 흔히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건 공통적이다. 60대 중반에 들어선 김성기 씨는 오랫동안 페인트 작업을 해왔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지만 붓을 칠하면서 반복했던 행동이 몸에 큰 무리를 가져왔다. 붓조차 들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찾아온 것. 페인트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갖고 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갖고 병원에 와 진찰을 받으니까 심줄이 떨어졌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오전 내내 아픈 팔을 잡고 있어야 하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쉴 새 없이 잠이 섰겠다. 검사 결과 질환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 회전근개가 파열된 데다 50경까지 닥쳐 성기 씨 스스로 팔을 전혀 들 수 없는 상태였다. 여기 이제 터진 부위, 힘줄이 터졌고 여기 어깨가 완전히 많이 굳어서 어깨 근육이 굳어서 어깨 위로 팔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치료 후 조금씩 지금은 움직인다. 어깨가 나중에 꾸준한 재활을 거치면 그 통증에서도 해방될 것이다. 심줄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 왔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된다. 그 내가 걱정하기로는 과연 붓가 있을까 할까 말까 하다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경과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이분은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서
또 50견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치료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50견이 낫고 나서 회전근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회전근개 수술하면서 동시에 50견에 대해서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시에 같이 50견과 회전근개 수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어깨질환은 수술이 최종 치료가 아니다. 충분한 재활을 거쳐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여기 약간 당기는 느낌 있죠, 그죠? 예. 약간 당김이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손 혹은 기구를 이용해 회복을 돕는 도수치료. 집에 돌아갔을 때 혼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이 동반된다.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여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슬링 운동 치료. 운동 방법은 환자에 맞춰 물리치료사가 특별히 고안한다. 그죠? 아까보다 더 잘 올라가죠, 그죠? 예. 다시 내렸다가 쭉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시고. 자, 그대로 계세요. 근육의 안정을 되찾는다. 성기 씨는 곧 꾸준한 재활을 통해 어두워진 건강의 빛깔을 하얗고 밝게 칠하게 될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수술하고 나니까 많이 불편한데 물리치료를 받고 나니까 조금 낫네요.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어깨 관절에 오는 그런 뭐 통증이나 질환들 더 이상 노년의 일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요즘 뭐 30견, 40견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젊은 층으로까지 이런 어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 또 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50견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일본 의사들이 이제 50대에 많이 생긴다 해서 이제 붙인 이름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동결근, 유착성 관절 낭염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은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50견으로 되어 있지만 30대, 40대에도 올 수 있고요. 또 70대, 80대에도 올 수 있는 중년 이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당뇨 환자라든지 갑상선 환자들은 더 잘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0견은 뭐냐면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는데, 이 관절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절막이 이렇게 쪼그라들려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싶어도 더 이상 이게 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은 아픈 쪽으로 눕기도 힘들고 머리 빗기 그렇게 이렇게 손도 더 이상 아무리 올려가 해도 들지 않고 위로 들기가 뭐 제일 힘든 것이죠. 예. 그래서 50견과 회전근개 질환의 차이점을 보면, 요건 이제 MRI를 찍은 것입니다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게 관절막이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보면 관절막이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들라고 해도 관절막이 수축이 되어 있어서 잘 들리지 않지. 네. 네. 그렇지만 회전근개는 이게 내가 아파서 못 드는 것이지, 관절막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도와서 누가 들어주면은 끝까지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견 치료는 자연 치유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한 1 내지 2년쯤 지나면 저절로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관절막이 다시 펴지면서 끝까지 들리면 아픈 것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죠. 그럴 때 이제 따뜻하게 하는 것, 또 물리치료하는 것, 또 주사 놓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이제 마취하에 우리가 관절을 꺾어서 관절막을 터져주는 그런 것 합니다. 수술적으로도 역시 관절막을 이렇게 터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50견 방금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요.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 관리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50견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유방암하고 이 50견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이제 임파선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임파선을 절개하게 되면 우리 몸에 혈액 순환하는 구조 중에 임파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붓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쪽 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팔을 자꾸 사용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 번씩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끝까지는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유방암 수술 후 50견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워낙 그 50견 앓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정말 정보가 많거든요. 이런 음식이 좋고 뭐 이런 운동법이 좋고 네. 참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정말로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음식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운동도 너무 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안 하시면 또 나쁜데 특히 제가 이제 주의할 것은 오히려 중년에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려운 운동을 택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네. 또 건강 체조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하시는 게 낫지 너무 무리한 것은 오히려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우리 중년에 또 한 우리 간부님께서 근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부인이 얘기하셨다고 괜히 팔굽혀펴기 하시다가 뭐 어깨가 결리셔가지고 좀 한참 또 고생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데요. 그 요로 결석 담석증 이런 거 있잖아요. 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어깨에도 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원장님? 예. 예. 어깨도 이제 석회성 근염이라 해서 석회가 이제 어깨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이 석회성 근염이 생기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환자가 뭐 꼼짝을 못하고 팔을 이렇게 붙잡고 얼굴을 많이 찡그리며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의 석회성 근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뼈 외 부위에 이렇게 석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MRI 상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역시 이제 최충격 치료, 초음파 치료, 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주사나 이렇게 하면은 급성적으로 생긴 것은 잘 1, 2주 만에 금방 소실이 됩니다만 또 만성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를 미기면 결국은 이제 수술 치료를 합니다. 수술 치료할 때 이제 관절경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치약같이 그 안에서 석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분필 가루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물질의 어느 정도 단계인가에 따라서 초음파로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치약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때리도 별로 깨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다리거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뭐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도 방금 설명하신 그 이 석회화 건염까지 이름은 네. 다르지만 치료를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아주 심각하게 또 증상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중간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 어깨 관절염이 좀 심각한 경우에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예, 어깨 관절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 간격이라는 것이 이제 엑스레이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관절 연골이 있는 부위인데 관절 연골이 따라서 없어지면 뼈와 뼈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그럴 경우에는 뼈가 밑으로 이렇게 골격이라 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뼈가 부딪혀서 아프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이 인공관절로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다른 염증에 의해서 뼈가 아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관절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은 한쪽은 특수한 금속이고 한쪽은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수술하게 됩니다. 요즘은 역치환 수술이라 해서 이게 여기가 원래는 볼이고 이쪽이 소켓이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역치환 인공관절 수술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저희가 이 어깨 말고 무릎, 고관절 이쪽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깨까지도 이 수술 치료 방법이 또 이용되는 줄은 몰랐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많이 활용되던 부분이다 보니까 수술 후에 어떤 제한도 있을 것 같고 내지는 관리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인공관절 수술은 또 관절 수술한 순간부터 네. 그게 또 닳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도 역시 특수한 플라스틱이지만 그게 계속 움직이면 닳기 때문에 역시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안 좋겠고 무거운 물건도 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어깨가 아프긴 한데 어깨가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온 질환인데 이게 어깨 통증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깨를 진단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깨 질환인가 혹은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상한 이두근 파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알통을 이렇게 일으키는 근육이 이제 이두근인데 이 이두근이 위에서 터져서 밑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으면 네. 그게 이제 원인은 목이지만 통증을 어깨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제 5번, 6번, 7번 목의 신경들은 어깨 통증을 같이 일으키면서 팔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의 디스크를 또 감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 이 어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자꾸 이렇게 힘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근육이 피곤하게 됩니다. 근육이 피곤하게 되면 이게 근육이 타고 올라가서 어깨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역시 자세가 컴퓨터 놓는 그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내부 장기, 예를 들면 췌장이라든지 담낭이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게 통증이 어깨 쪽으로 퍼지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지 폐도 문제가 있을 때 어깨 쪽으로 이게 통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신체 부위 가운데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고 해주신 어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경미한 통증을 잘 풀어주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여기 온찜질 내주는 기계 마사지 이런 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어깨가 갑자기 아프고 이렇게 할 때 우선은 이렇게 찜질을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이제 그 아픈 게 이제 옳게 가면 이게 전문가를 찾아서 올바른 진단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바른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깨의 그 실내 환경을 조금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실내 환경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이제 하는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렇게 하시는 분 같으면 한 30분을 이렇게 하시고는 반드시 어깨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되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자세로 오랫동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지냈다 싶으면 또 어깨 좀 풀어주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깨가 아프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됩니다.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오히려 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뼈가 뼈 사이를 더 밀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압박을 받아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힘을 빼는 게 덜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실 때 오히려 내가 아파서 앉아서 잤다. 앉으면 내가 좀 덜 아프다. 그 하시는 이유도 역시 팔을 내려고 있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팔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덜 아파요. 누우면 그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밀착이 돼서 압박을 더 받으면 더 아프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여름에 예. 그 과도한 냉방 때문에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움츠리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또 이렇게 근육을 뭉치게 하고 어깨 질환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날도 더워지니까 너무 과도한 냉방은 피하시는 네.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그 지하철을 탈 때,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고 백팩 등에 매는 가방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앞으로 돌려서 매자 뭐 이런 캠페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팩이 네. 사실 그 숄더백을 매는 것보다 훨씬 어깨 부담도 덜 해주고 예. 건강에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백팩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센스 이렇게 서로 배려해가면서 어깨 건강 챙기면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재성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